지금부터 대치미도 재건축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107동에 25년째 살고 있는 기남종이라고 합니다. 예명은 김보성이고요. 제 성이 특이한데, 그래서 저한테 되게 특이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 집에 가면 다 귀신입니다. 저희 집사람 빼고. 제가 잠깐 농담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정부교육 지정을 받고 이제 조만간 예비 추진위원장 선거가 있어서 그것도 병을 저희가 추석을 앞두고 긴 연휴 전에 저희 재건축 상황이 지금 굉장히 빨리 돌아가고 있어서 그 상황을 여러분들께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첫 설명은 저희 그 리지앱의 공동회장으로 있는 김영혁 회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영혁 회장은 이동에서 태어나고 대목초등학교, 경기고등학교, 그리고 연세대학교를 나와서 현재 연세대학교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임상구교수로 재직 중이시며 누구보다 우리 단지에 대한 애정과 또 열정을 가지고 지금까지 리지앱을 끌어온 저희 김영혁 회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그 날씨가 너무나 좋죠. 바깥에 날씨가 너무나도 좋은데 이렇게 이 자리에 또 이렇게 많이 또 모여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이 자리에서 한 지가 조금 됐어요. 저희가 아마 2년 전부터 이 자리를 지켰었는데요. 노인정에서 했었는데요. 할 때마다 이게 준비한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조금 떨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대치미도 이제는 속도와 신뢰의 재건축이다 라는 것을 주제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대치미도 아파트는 드디어 이제 2025년 올해 7월 17일 정비구역 지정이 완료가 됐습니다. 확정이 되었고요. 이 정비구역 지정이 확정됐다는 뜻은 앞으로 재건축의 행정적인 실질적인 시작을 했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년 미지역 활동을 본격적으로 한 지 2년 정도 됐거든요. 저희를 믿고 그리고 주민들의 재건축에 향한 그런 열망들이 모여서 이런 성과를 값진 성과를 이뤄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건축 향후 일정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게 제일 궁금하실 테니까요. 올해 7월 17일 정비구역 지정이 고시가 됐고요. 지금 현재 8월달부터 시작해서 공공지원 제도를 통해서 추진위원회 설립을 하는 용역을 구청에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곧 정비사업 전문업체가 입찰을 맡게 될 거고요. 순조롭게 이루어진다고 가정했을 때 올해 12월 이후에 예비 추진위원장을 비롯해서 추진위원회 예비 임원 선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 입찰서에 12월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12월보다 일찍 하는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보고요. 12월이나 1월 중으로 거의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 거고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을 받고 내년 하반기에는 조합 설립 인가를 목표로 앞으로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미지역은 항상 소유주가 주인이 되는 재건축을 모토로 시작을 해왔습니다. 지금 정비구역 지정은 끝이 아닌 당연히 시작이고요. 저희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누군가의 그 10년 동안의 그 무능과 정체 때문에 정체됐던 이 재건축 사업을 어떻게 해서든지 주민들과 함께 소유주들과 같이 빠르게 진행해 볼 생각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설명의 내용들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최근에 발표한 정부에서 발표한 9.7 주택 공급 확대 대책과 그거에 따른 입주 일정을 분석을 해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대치미도 아파트가 그럼 왜 이렇게 재건축이 늦어졌는지에 대한 팩트 체크를 좀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최근 있었던 타 단지에서 있었던 조합장 리스크 사례들을 분석을 하고 이를 통해서 저희 단지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리뷰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사전 질의를 접수를 받았었는데요. 접수받은 주민 질의에 대해서 응답을 해드리도록 할 거고, 그런 식으로 좀 빠르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구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은요, 저희가 발표되자마자 단톡방이랑 네이버 카페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바 있고, 그래서 이거는 이 인허가 과정을 최대한 단축시키는 게 이 정책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일단 그 서울시에서 특히 강남권에서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고, 주택 공급이 계속적으로 부족하게 될 경우에는 가격 폭등을 도무지 막을 수가 없다는 그런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 단지에도 적용할 만한 그런 정책 방향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래는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그거는요, 사업 시행 계획과 관리 처분 계획 같은 경우에는 동시에 신청을 한 게 허용을 됐고요. 본래는 사업 시행 인가를 받고 나서,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고 나서 총회를 한 차례 더 하고 관리 처분 계획 인가를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업 시행 인가 전에 총회를 한 번에 끝내고 사업 시행 계획과 관리 처분 계획 인가를 한꺼번에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이를 통하게 되면은 저희가 6에서 8개월 정도 단축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사를 조금 조기에 선정할 수 있게 되어가지고요. 감정평가에서 관리 처분 기간으로 한 3, 4개월 정도 단축을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본래는 철거랑 이주가 다 마치고 나서 대지 확정 측량을 진행을 하게 됐고요. 근데 이제는 이번 대책이 만약에 법안으로 상정이 되고 반영이 되게 될 경우에는 이주되기 전에 대지 확정 측량을 조기에 허용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3, 4개월 정도 또 단축을 시킬 수가 있어서 합치면은 1년 4개월 정도의 단축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정책 방향들이 나와서 그렇다면 과연 우리 단지 대치미도 아파트는 언제 입주가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실 거예요. 최근 어떤 일부 세력에서는 7년 내 입주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 앞에서도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저희 대치미도 아파트는 2025년 올해 7월 달에 정비구역 지정이 확정이 됐고요. 앞으로 7년이 되면 2032년이 되는데, 현실적으로 아직 구체 정책 주택 공급 확대 법안 같은 경우에는 아직 법안으로 아직 상정이 되지 않았고요.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 49층의 초고층 건물로 지어지게 됩니다. 49층의 초고층 건물의 공사 기간만 최소한 4년 6개월 정도를 잡으셔야 되고, 2주 착공 전에 2주와 철거에만 최소 1년에서 1년 반을 잡아야 되는데 이 기간만 해도 6년이죠. 그렇기 때문에 7년 내 입주는 사실 현실성 없는 계획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뒤에서 문길남 회장님이 또 다시 발표를 해주시겠지만 자세한 미제업의 로드맵에 대해서는 뒤에 시간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저희는 사실 작년 설명회부터 일관적으로 주민들한테 말씀드린 게 2033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것은 그렇게 불가능한 목표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요. 물론 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저희가 정말로 열심히 해야 되겠죠. 하지만 2033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표드리고요. 다시 한번 발표드리는 거고요. 최근에 여러 가지 이유로 사실 최근 1년이 사실 대치미도 아파트에서는 굉장히 좀 아픈 기간이었습니다. 최근 1년간에 저희 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비계획안이 서울시에서 반려당한 적이 있거든요. 작년 7월 달에 정비계획안이 상정도 못 해보고 재접수를 하라고 반려된 바 있습니다. 그렇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요, 2023년도에 서울시에서 저희 대치미도 아파트에 여러 가지 공공기구 체납시설들을 지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 시설들은 빗물 저류조라든지 노인 요양시설, 보훈회관, 키스카페였었고요.
그런데 2023년도 7월 달에 미제준의 그 당시 위원장님은 김기현 씨였고 총무는 한유진 씨였었는데 그분들이 이제 저희 주민들한테 충분하게 설명하지 않고 서울시와도 긴밀히 협조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시설들을 무작정 반대한다는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파트 현관에 있는 게시판에도 추진준비위원회에서 이런 시설들은 반대하는 공문을 보냈다라는 또 주민 게시를 했었고요. 그래서 2024년 7월 4일 날 강남구청으로부터 저희가 공문을 하나 받았어요. 거기서 저희가 제출한 신속통합기획 정비계획안이 공공기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사실상 반려가 됐고요. 그 이후로 2024년 작년이죠. 작년 11월 달에 그 당시에는 이제 10월쯤에 미제준에서 약간 조금 다툼이 있어가지고 위원장님이 김기현 씨에서 한유진 씨로 바뀌었었는데요. 이 한유진 씨가 서울시에서 요구했었던 여러 가지 기부 체납 시설들, 노인 요양 시설이라든지 빗물 저류조 같은 시설들을 원안대로 다 수정을 해가지고 정비 계획안에 다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10월 달에 만약에 이런 공공시설 같은 것들을 서울시에서 이제 요구하는 공공시설 같은 것들을 주민들이랑 충분히 합의했다면 1년이라는 시간에 협의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게 팩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특정 단체에서 미도 타임즈라는 이름의 이상한 소식지를 발행을 해서 미제업이 비대위고 비대위가 공람 의견서를 너무 많이 내는 바람에 지연이 됐다라고 밑도 끝도 없이 비난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앞에 이제서 보셨듯이 정비계획안이 1년, 정비구역 지정이 1년 지연된 결정적인 이유는 주민들과의 그런 투명한 소통 없이 독단적인 결정을 내렸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명백한 본인들의 과오를 숨기고 저희한테 뒤집어 쓰이는 그런 일들은 명백히 좀 거짓들이고 주민들을 좀 기만하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은 정비구역 지정 직후 단계이고 12월 달에 예비 추진 선거가 있습니다. 예비 추진위원장 선거, 예비 감사 선거가 있겠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년 초에는 추진위 승인, 그리고 내년 중하반기에는 조합 설립 인가를 받게 됩니다. 이 예비 추진위 선거를 제가 2번씩이나 말씀드린 이유는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대치미도 재건축을 이끌 리더가 선출되는 첫 번째 과정이거든요. 첫 번째 선택입니다. 지금 저희도 물론 공동회장 체제이고 다른 단체들도 위원장이 한 분씩 계시지만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선출하신 적은 한 번도 없으세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선거가 앞두고 있다는 걸 다시 말씀드리는 거고, 이 선거 방식 같은 경우에는 평일날 직접 선거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법적으로는 전자투표가 허용이 가능해졌는데 아직까지 확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확한 투표 일정이라든지 투표 방식이 발표될 경우에는 주민들한테 저희가 신속하게 공지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 지금 현재 공공지원 용역 업체를 선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10개월 이후에는 조합 설립 인가를 목표로 저희가 열심히 뛰고 있다. 이런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발족이 되면 어떤 업무를 하는지 조금 궁금하실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거는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와 설계자를 선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조감도가 이제는 주민들의 선택을 통해서 설계자를 선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또 계량적인 정비사업 시행 계획서라는 걸 작성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각 평형별 또 각 가구별 물론 확정은 아니지만 분담금을 발표가 되게 돼요. 그래서 그 분담금을 포함해서 정비계획안 그리고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들한테 동의서를 받게 되는데요. 그 동의서를 받기 위한 여러 가지 과정들이 저희가 추진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그런 업무들입니다.
그러니까 추진위원회가 돼야지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이 되게 된다라는 설명이고요. 최근에 있었던 타 단지의 조합적 리스크 사례들을 몇 가지만 뽑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개포우성 4단지 같은 경우에는 조합에서 독단적인 운영을 통해서 건설사들이 입찰을 철회하는 사태가 발생을 한 바 있고요. 반포주공 1단지 같은 경우에는 10조 원짜리 공사인데 조합장이 갑작스럽게 창호를 변경하겠다 조합원들한테 말도 하지 않고, 그래서 상당히 좀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잠실주공 5단지 같은 경우에는 환경 굉장히 좋은 입지에 있는 재건축인데도 불구하고 재건축 관리 절차가 굉장히 좀 늦어지고 있는데요. 조합장이 1억 이상의 조합 뇌물수수를 통해 가지고 기소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상당 기간 사업이 진행되는 바 있고요. 저희는 이렇게 되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저희 단지도. 그래서 미제업에서 항상 투명하게 여러분들한테 받았던 기부금이라든지 사용하고 있는 금액 내역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발표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개포우성 4단지 같은 경우에는 특정 마감재를 지정을 했어요. 조합에서. 원래는 이렇게 특정 회사의 제품을 지정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등급 이상을 지정을 해야 되는데 특정 회사의 마감재를 지정을 하다 보니까 현대라든지 삼성물산이라든지 메이저 건설사에서는 한 군데도 입찰을 하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좀 화가 났겠죠. 그래서 입찰 과정이 중단이 됐고, 제가 듣기로는 오늘 회임 총회를 실시를 한다고 합니다. 반포주공 1단지 같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합장이 아무 의견 수렴 없이 창업체를 독단적으로 교체를 결정을 했다가 공개가 되고 상당히 내홍을 겪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소통이 없는 것들, 그리고 불투명한 것들, 그리고 독단적인 결정들은 정말로 정비사업을 지연시키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는 사실 오늘 설명회 준비하는 것도 자발적으로 하긴 했었는데 저희가 걸어가고 있는 이런 어떠한 업체한테도 미치지 않는 이런 방식이 정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이런 투명한 의사소통과 운영 방식이 가장 바르고 빠른 길이라는 걸 저희가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사전에 접수된 질의에 대해서 몇 가지만 살펴볼 텐데요. 34평이 몇 평으로 배정되는지에 대한 질문들이 굉장히 가장 많았고, 이 평형 배정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34평 같은 경우 계단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다 보니 타 평형과는 그 전용률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다른 평형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전용 면적 그대로 분양 면적을 갖게 되는데요. 34평 같은 경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상당 부분 대지권이 손해를 보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는 대지권에 비례한 그런 공정한 평형 배분을 계획을 하고 있고, 다른 평형과 동일한 전용률 85%를 적용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계산한 공급 면적, 즉 분양 면적은 41.3평이 나옵니다. 이거는 제가 올해 1월달 총회에서 아주 자세하게 다룬 바가 있는데요. 정확한 이 과정이 궁금하시다고 하면 유튜브에서 저희 1월 총회 제 발표 참고하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았던 질문은 1+1 분양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이었었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46평 이상의 소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모두가 이제 1+1 분양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이제 도정법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고요. 가격 요건이라든지 면적 요건이 종전 자산 감정 평가 금액이나 종전 주거 전용 면적의 범위 내에서 두 채를 받을 수 있다. 한 채가 아닌 두 채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거고요. 물론 추가로 받게 되는 한 채에 대한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채 중에 한 채는 반드시 주거 전용 면적 60제곱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전 고시 다음 날부터 3년간 전매가 제한된다는 제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각자가 처해진 상황들이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단독 소유인지 뭐 공동 소유인지에 대해서도 유불리가 많이 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세무 상담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단톡방으로도 발표를 드렸었는데 209동에 사는 안경식 세무사께서 감사하게도 저희 미도 주민들을 이제 무료로 세무 상담을 해주시기로 했거든요.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 거고요. 그 위에 질문들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관심들이 많았던 거는 이제 분담금은 어떻게 되고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어떤 대책이 있느냐, 임대 세대를 줄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느냐, 그리고 사업 속도를 어떻게 하면 더 빠르게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을 표하셨고요. 분담금은 상당히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품질이 아무리 좋더라도 비용이 감당 못할 정도로 비쌀 경우에는 그거는 또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담금과 아파트의 이제 품질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어느 정도 품질의 균형을 맞추느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연구를 할 거고, 지금 물론 정비계획안에 1차적으로 나온 분담금안이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좀 부정확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추진위원회에서 발표되는 그런 분담금을 좀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앞에 저희 건너편에 있는 음마 같은 경우에는 현재 조합 설립되고 착착착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음마에서 최근에 정비계획 변경을 했었고 그 중요한 내용이 뉴홈 정책입니다. 역세권에 위치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용적률을 특별히 높여주는 그런 정책을 발표를 했고요. 물론 그냥 공짜로 늘려주는 건 아닙니다. 늘어난 주택의 40%는 일반 분양이 가능하지만 나머지는 이제 공공 기업, 공공 임대라든지 공공 분양을 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사업성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철저하게 연구하고 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치 근린공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 총회 때부터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공원을 지하하고 또 공원을 정비구역에서 제외를 시키게 되면 임대세대 수를 상당 부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세대를 공원을 제외하면서 좀 줄일 수도 있고, 또는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 용적률을 높임으로써 사업성을 개선할 수도 있다는 두 가지 계획을 조금 일단은 가정적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 조금 더 구체화되게 되면 다음번 설명회 때 정확한 조감도 같은 것들을 좀 발표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앞서 말씀드린 대로 투명하게 소통하고 저희 자체 주민 전문가들께서 노력하면 속도는 빨라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미제업이 올해 조직한 조직인데요. 기술 설계팀을 조직을 했습니다. 저희 미제업의 자랑이고요. 건축, 토목, 교육 포함해가지고 정말 각 분야에 현재 23분의 주민 자체 전문가들께서 지원을 해주셨고, 그 중에서 2분만 뽑아서 제가 소개를 좀 올리겠습니다. 김효준 위원 같은 경우에는 건축 시공과 설계 분야 최고 전문가시고요. 건설에만 이제 40년 경력이 있으세요. 그래서 향후 이런 경력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저희가 향후에 시공사를 선정하거나 공사비를 검증할 때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실 거라고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주현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영국 왕립예술학교를 석사를 졸업하셨고 CMF 디자인이라는 걸 전문으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한 어떻게 보면 사소하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단지 전체의 컬러라든지 소재 같은 것들에 대한 신경도 저희가 쓰고 있다. 현재는 저희 미제업에서 발표하는 홍보물 같은 것들을 맡아서 해주고 계시고요. 이런 여러 분들의 협조 덕분에 더 이제 단순히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잘 짓겠다가 아니라 이런 과정들에 좀 참여해서 더 풍성한 공약들을 발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길남 회장님을 수식하는 수식어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대기업 임원이셨다. 그리고 건축 토목 안전기술사 3관왕을 갖고 있다. 압구정 등 대단지 실무 경험도 다수가 있다. 라고 하시는데 제가 오늘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 기술사가 뭔지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좀 드문 것 같아서 좀 말씀드리면 기술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시험만 한번 본다고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은 아니고요. 수십 년의 실무 경험이라든지 아주 어려운 시험, 이론 시험, 실기 시험까지 통과할 수 있는 현장의 박사학위라고 불리는 굉장히 어려운 시험입니다. 합격률이 10% 미만이라고 알고 있고요. 이렇게 건설 쪽 관련해가지고 기술사를 3개나 갖고 계신 분은 국내에서도 상당히 드물고 단지 내에서도 유일한 것 같습니다. 저희 기술 설계팀 23분 중에 기술사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이 5분 계시고요. 그 중에서 복수의 기술사 갖고 계신 분은 딱 1분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문가께서 저희 미제업을 2년 동안 이끌어 오셨고 앞으로도 이끌어 주신다고 하니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앞에서 소개해 주셨듯이 저는 대치미도에서 나지는 않았고요. 사실 5학년 때 전학을 왔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있었고, 그래서 누구보다도 대치미도에 거주하고 계신 여러분들의 그런 니즈를 잘 알고 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래서 남은 여생 어떻게 해서든지 빠르게 진행시켜서 남은 여생 편안하게 여생을 보내실 수 있도록, 그리고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는 젊은 세대가 원하는 그런 니즈들을 반영해서 정말로 좋은 단지 만드는 게 제 꿈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